안녕하세요. 로봇 청소기 루팅 과정 재현을 주제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프트웨어학과 23학번 오모세입니다. 먼저 배경과 동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봇 청소기를 실내에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루어졌고요. 그 이유로는 먼저 로봇 청소기가 카메라, 마이크, 센서 등으로 사용자의 실제 집 구조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과 그렇게 수집한 정보가 초기화를 진행하더라도 기기에 영구적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렇고요. 무엇보다 IoT, 인베디드 기기 근본적인 자원 제약으로 인해 보안 설계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 기기를 완전히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은 루팅을 통해서 기기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획득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데프콘 31 데니스 기스의 발표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로보락 S7과 에코백스 X1 디벗 엄니 모델에 대해서 루팅을 재현하였습니다. 먼저 로보락 S7을 루팅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보락 S7의 루팅 과정은 총 2개의 페이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목적은 먼저 FEL 모드로 청소기를 부팅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로보락이 부팅 과정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팅이 중지되고 대신 FEL 모드에 접근하게 됩니다. FEL 모드를 이용하여 SRAM의 공격을 위해 커스터마이징한 부트로더 체인을 그림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2입니다. FEL 모드로 부팅한 이후 페이지 2의 목적은 기존 파일 시스템을 SSH 서버가 설치된 새로운 파일 시스템으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후 재부팅을 하게 되면 SSH 서버가 활성화되고 다음과 같이 루트 쉘을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백스를 루팅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격을 위한 설계는 이렇습니다. 에코백스의 UART 포트를 USB to TTL 모듈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였습니다. 이 에코백스의 주요 취약점은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UART 포트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UART 포트를 통해 로그인 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후 로그인 쉘을 통해 루트 쉘에 접근하였고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이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로봇 청소기들에 대한 루팅이 성공하여서 현재 로봇 청소기 내부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또 집 내부 지도, 센서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레투도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여서 로봇 청소기 기기를 로컬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학유형투 HIT조의 강우현입니다. 저는 IoT 장비 중 사생활과 가장 밀접한 IP캠의 취약점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연구의 초기 참고 방향인 WebRTC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과 분석으로 알게 된 장비의 실제 동작 구조, 의심 취약점과 관련된 취약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WebRTC는 실시간 미디어 통신을 수행하는 IoT 장비의 보편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처음 장비 분석 방향으로 해당 프레임워크를 기준 삼아 시그널링 서버에 대한 신뢰로부터 야기되는 취약점을 고려해보고자 하였습니다. WebRTC의 동작은 크게 두 가지로 송수신 측이 속해 있는 망의 상태와 피어2피어 연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그널링 서버와의 통신 과정, 그리고 피어 간 미디어를 송수신하는 미디어 전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P2P 연결에서 상대 측 신원에 대한 신뢰가 시그널링 서버를 통해 전달되는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의 의존함을 기반으로 QoS 어드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SDP 오염과 그에 따른 미디어 암호화 채널 복구에 대한 대비가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대상 장비가 WebRTC 표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미디어 암호화 채널 수립을 위한 대칭키 합의 과정에서 DTLS 단계에 필요한 SDP의 신원 인증 필드 대신 카메라와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등록 과정에서 전달되는 프리쉐어드 키를 사용하여 P2P 연결 중 HTTP 어서라이제이션 필드에 다이제스트 인증 방식으로 암호화키를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초기 등록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측이 카메라로부터 전달받는 인크립트 인포가 애플리케이션의 RSA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넘어오는 과정에 맨인더 미들 어택이 가능한지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용 중인 여러 분석 툴 간의 호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원하는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카메라의 동작 제어 요청에 대해 재전송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청 자체는 시그널링 서버를 통해 발급받은 토큰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아웃으로 해당 토큰을 만료시켜도 P2P 연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카메라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연구에서 P2P 신원 검증용 값에 대한 MITM 공격 검증이 아직 남아있어 카메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오는 인크립트 인포 값에 대한 복구화와 등록 요청에 대한 검증 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로직의 코드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를 후속 연구 진행 방향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데모 영상으로는 로그아웃 후 토큰이 만료된 경우에도 카메라 제어 요청 재전송으로 인한 동작이 유도됨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MCP 프롬프트 인젝션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한수연입니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오토 IPI 결과를 기반으로 도큐먼트 형식 서비스의 MCP 서버에서 세밀한 취약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글 시트 MCP 분석 결과로 인젝션 가능한 부분과 피해자가 인젝션된 부분에 접근할 때 사용할 도구에 대해 정리해 놓은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한 성공 사례로 사용한 도구와 인젝션된 문구에 대해 실행된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 사례이고요. 이것은 구글 독스에서 실행했을 때의 결과, 성공 사례,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에서 실행했을 때의 결과, 성공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는 스미서리 MCP 서버에서 가져올 수 없어 기터브에서 인지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버를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 성공 사례입니다. 연구의 결과는 도큐먼트 MCP 서버들의 인젝션에 취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도구가 취약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도입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데모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토 IPI를 실행하는 영상입니다. 구글 시트를 실행을 했고요. 오토 IPI이고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아웃풋 결과, 그리고 인젝션으로 인해 포이즌된 아웃풋 결과, 그리고 사용한 툴과 같은 것이 AI를 기반으로 생성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것은 구글 시트에서 실행한 실습 영상입니다. 이것은 인젝션한 문구이고요. 시트 1에 인젝션된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 시트 3, 비어있는 시트 3, 비어있는 시트 3에 시트 2에 숨김 잠금 처리가 되어 있는 시트 2의 내용을 유출하는 작동을 합니다. 사용자가 AI에게, LLM에게 이 구글 시트를 작동하게 하면은 처음에 봤던 인젝션된 문구가 작동을 하여 이렇게 시트 3에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